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등급을 올려주는 디테일한 남자 정영일입니다. 자, 우리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지구과학 편으로 함께하게 되었고요.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 그 말 먼저 전달하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자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요, 더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은 지금 5일 동안 진행된 이 라이브 특강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새삼 다시 한번 느껴봤어요. 첫 번째는 EBS라고 하는 기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애정에 근간하여 정말 많은 강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의 기획력, 또한 그걸 추진하는 추진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한 그 내용들을 제대로 또는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하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지금 자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정말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지금 어찌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불편한 상황이고 곤란한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한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격려해 가면서 같이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느꼈습니다. 정말 마음 착한 아이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결론은요, EBS와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함께 하면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자, 선생님도 오늘 수업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수업 전에 하나 공지할게요. 궁금하시죠? 자, 이벤트라고 하는 거 앞에 강의에서도 하셨죠? 자, 매 1시간마다 한 명에게 이벤트 선물을 줄 텐데 일단 선물부터 공개하자면 여기 있네요. 요거 보니까 크로스백. 근데 그 안에 선생님도 정말 갖고 싶어하는 펭수노트 그리고 필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야겠죠, 선생님은? 그런데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퀴즈를 낼 거고요. 그 퀴즈 잘 들어야 돼요. 퀴즈는 자막으로 나갑니다. 자막으로 나가는 퀴즈의 정답을 맞힌 친구들 중에 선생님이 한 명을 선택해 가지고요, 그 친구에게 요걸 보내드릴 거예요. 됐죠? 잘 집중하셔야 되고요. 오늘 수업 잘 들으면 매 시간마다 그 내용만 가지고도 맞힐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은 수능 개념도 강의하고요, 수능 특강도 강의합니다. 근데 지금은 라이브 특강이죠. 이 특강만의 차별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사실 공부는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실제 문제 풀이 할 때는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이것만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핵심 개념이 있는데 그 핵심 개념들을 녹여가지고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1시간을 잘 들으면 우리 뒤에 문제 풀 때 아마도 희열을 느낄 수 있는, 희열을 느끼는, 희열이 있는, 왠지 가수분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그런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들이 막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익숙한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강 후기에서 봤던 친구들 많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그 중에 선생님은 고민했습니다. 어떤 단원을, 어떤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할 건지. 생각해 보니까 지구과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지구과학은 나의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단원들이 있죠. 그 단원 중에서 별과학 관련된 내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구과학 1의 3단원에서 별 앞부분 설명 드릴 거고요. 자, 그 중에 오늘의 주제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별.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연 상태의 별 같은 경우는 뭔가 아름답고 좋아 보이죠. 근데 교과서에서 보면은 왠지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별에 대한 무엇을? 물리량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좌절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 필요한 내용들 알차게 콕콕콕 넣어드릴게요. 별 뺐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일단은 별의 물리량 중에서도 우리 표면 온도, 그리고 여기 보이는 별의 광도, 광도라 하면 별의 빛내는 정도니까 별의 밝기, 그리고 나서는 별의 크기, 크기는 반지 이름,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걸 하려면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있죠. 그 말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려 볼게요. 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은 여기 보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별자리네요. 별자리. 하늘에는 별들이 엄청 많아요. 그쵸? 그리고 사람들은 이 별을 이어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별자리 이렇게. 이 별자리 이름 정답은 나와 있지만 선생님한테 만약 붙이라고 한다면 이 이름을 여러분들은 뭐로? 이 별자리 이름. 선생님 같으면은 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어가지고 왠지 리본 같아요. 그래서 리본 자리라고 붙일 텐데 사람들은 오리온 자리라고 붙여놨습니다. 아는 친구들 있네요. 자, 이때 오리온 자리 이렇게 이어보면 돼요. 이어봤더니 마치 여기에 머리를 달고 이쪽에 팔을 달고 이쪽에 다리를 달면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리온 자리 이렇게 붙여놓은 드라곤 자리, 쌍둥이 자리. 맞네요. 정령일별.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오리온 자리. 이때 이 별들은 사실 우리에게 나는 어떤 별이야 라는 정보를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에서 오는 별빛을 가지고 이 별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의 정보. 그 정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일단 물리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간단하게 메모해보면 이런 거예요. 별에서 오는 별빛은 전자기파고요. 괜찮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전부 다는 아니니까. 자,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우리가 나열해 보면 파장이 짧은 쪽에 있는 애가 감마선, 그 다음이 X선, 그리고 나서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그리고 나서 적외선, 그리고 마지막에 전파가 있습니다. 그쵸? 이때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그쵸? 가시광선 중에서도 파장이 짧은 빛은 보라색, 파장이 긴 빛은 빨간색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빨주노초 파랑도 있고 파남보 이렇게 된다고요. 이때 필요한 건 요거예요. 파장이 짧은 빛을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높은 애는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주로 파란색 빛을 내보낼 수가 있고요. 온도가 낮은 애들은 주로 빨간색 빛을 내보내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요거. 우리 실생활에도 많죠. 불꽃 중에서 빨간색 불꽃, 파란색 불꽃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요거에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보이는 게 달라지죠. 별을 봤더니 별의 색깔이 있네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색깔이 얘 빨개요. 무슨 얘기? 표면의 온도가 낮은 별. 얘 파래요. 무슨 얘기? 얘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 이런 정보를 주는 겁니다. 됐죠? 맞아요. 자외선은 보라색 바깥쪽이니까 자외선. 그럼 적외선은 빨간색 바깥쪽이니까 적외선. 그렇죠? 자, 아무튼 우리는 별에서 오는 빛을 가지고 그 별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 중에 선생님이 설명할 건 첫 번째 표면 온도 관련되는 거고, 표면 온도를 통해서 우리는 색깔을 통해서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는 느껴지죠? 별 3개 있습니다. 차이점, 온도 차이. 맞아요. 얘는 표면 온도가 높은 별, 얘는 표면 온도가 낮은 별. 되셨죠? 자, 결국 정리합니다. 어떤 별을 봤더니 별의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청색. 이 별은 온도가 높은 별. 됐죠? 어떤 별을 봤더니 이 별은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적색. 그러면 이 온도는 표면 온도가 낮은 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기다가 메모해서 별빛의 파장을 비교해보면 어떤 애가 파장이 더 짧은 빛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누구? 파리 짧은 거. 고온. 그렇습니다. 이쪽 애가 파장이 짧은 빛을 내보내는 거고, 어떤 친구였죠? 서별의 친구. 역시 똑똑해요. 얘는 파장이 긴 빛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걸 또 그래프로 그려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 파장에 따른,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그래프에서 파장에 따른 내보내는 빛의 양을 그려봤더니 얘는 파란색 빛만 내보내진 않거든요. 파란색 빛을 더 많이 내보내는 거지. 그러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애랑 비교해서 파장이 긴 빛을 내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과학자들은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하는 걸 좋아해요. 이때 이 별이 내보내는 빛, 에너지 있죠. 그렇죠? 에너지. 이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파장대에다 이름 붙입니다. 어떻게? 이거는 적기 힘들걸요. 그렇죠? 람다 맥스.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람다 맥스에 해당하는 파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람다 맥스 값과 표면 온도가 관계 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질문. 온도가 높은 애는 온도가 낮은 애에 비해서 요 값이 클까요? 작을까요? 어떨까요?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람다 맥스, 그쵸? 얘가 작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린 식을 이렇게 쓰는 거죠. 람다 맥스라고 하는 값은 별의 표면 온도하고는 반비례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요거.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별과 관련된 특히나 표면 온도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신기하죠? 선생님 자료실에 교환 있죠? 교환에 이런 걸 올려드렸어요. 자, 별의 색깔을 가지고 별의 표면 온도 알 수 있는데, 온도가 높은 별, 표면 온도가 낮은 별 순서로 봤을 때 일단은 높은 애 색깔 청색을 띱니다. 낮은 애 적색을 띱니다. 근데 중간중간 색깔이 있겠죠? 자, 그 중에 백색 들어가 있고요. 둘의 사이 왠지 노란색. 그리고 나서는 둘 사이 청백색, 그 다음에 황백색, 그 다음에 적황색 아니고 황적색 아니고 그냥 주황색. 그래서 요게 온도에 따른, 표면 온도에 따른 별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나왔죠. 요 값 느낌 오시나요? 람다 맥스 값과 관련해서 표면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절반이 끝났습니다. 표면 온도에서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를 주잖아요. 근데 그래프도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이런 거니까. 봅니다. 표면 온도가 6000K인 별의 람다 맥스 값 그래프에서는 어디 찍히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직선 맞나요? 직선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조금 낮은 얘는 여기 찍혀요. 파장이 기네요. 그 다음은 여기 찍혀요.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찍힐 거예요. 파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들 올립니다. 1 딱딱딱 올립니다. 1 올라가나요? 그니까 0.5 1 올라갈 거라고 믿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네요. 자, 일단은 표면과 관련된 내용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표면과 관련된 거 여기 있는 거 했어요? 예, 했습니다. 하지 않은 건 뭐예요? 사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요것도 있죠. 뭐 O형, 혈액형인가? B형, 뭐 A형. 혈액형은 아닌 것 같고 이런 형이 있는데 요 형과 관련된 거, 요 내용들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조금 더 활용해야 돼요. 활용. 그쵸? 111 막 올라옵니다. 이해했다는 얘기죠? 잘하고 있고. 3은 뭔가요? 3. 1이 3번인가요? 333. 네. O형. 선생님도 O형. O형 맞네요. O형.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었던 것들 중에서 필요한 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기가 수업 시간에 어찌 보면 전달을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또는 여기 내용을 안다라고 전제하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포기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내용들 선생님이 교재로는 넣어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글을 띄울게요. 놀라지 마세요. 진짜 O형이 맞네요. O형. 아무튼 이렇게 요거 이야기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할 텐데 요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등급하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두 개 설명드릴 텐데 요게 오늘의 메인이고, 이거 넘어가면 이제 사실 내용이 한 5분이면 끝나요. 지금부터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갈게요. 자, 예전에요, 히파르코스라는 과학자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별을 밝기에 따라서, 밝은 정도에 따라서 순서를 매겨요. 그 중에 가장 밝은 애 너 1등
가장 어두운 애 너 6등 이렇게 정합니다. 자, 이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등급의 개념. 결국 등급이라고 하는 거 별의 밝기를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이때 어떤 애가 밝다고요? 얘가 밝아요. 그러니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등급이 좋아요? 6등급이 좋아요? 당연히 그렇죠. 계속 1 올라오죠? 1등급이 좋아요. 그죠? 1등급.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등급은 별의 밝기를 표현하는 개념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밝아요. 됐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관측을 했더니 둘의 밝기 차가요. 약 100배 차이 납니다. 밝기가 100배 차. 그러면 한 등급당 몇 배일까요? 자, 간단한 퀴즈. 선물은 없어요. 그럼 한 등급당 몇 배 차? 올라옵니까? 몇 배? 20배 아니죠? 만약 20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일 때 얘가 만약 20배 밝기 차면 어라 요거 20배 밝기 차 이렇게 되니까 두 등급 차가 4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때요? 그렇죠? 약 누구 올라갑니까? 우리 전별경이 그죠? 그다음에 김별열이 그다음에 서별해 열심히 오는 친구들 한 등급당 약 2.5배 차가 나요. 중요한 건 한 등급당 2.5배도 중요하지만 5등급 차가 몇 배? 100배. 그리고 등급이 작은 게 밝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4등급 있습니다. 얘보다 100배 밝은 별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5개 올라가면 되죠. 하나, 둘, 셋 없습니다. 하지만 얘보다 실제 더 밝은 별은 0등급. 더 밝으면 마이너스 1등급.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등급. 됐죠? 자, 그런데 이 등급에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렇죠? 두 가지. 댓글이 좀 느린가요? 그만큼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죠? 선생님은 행복합니다. 자, 등급, 별의 밝기를 표현하는 용어고요. 그렇잖아요? 이때 그 등급 중에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있대요. 겉보기 등급. 이때 절대 등급은 보통 대문자 M을 쓰고 겉보기 등급은 소문자 M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어떤 애가 제일 밝은 별이죠? 내 눈에는? 그렇죠. 태양이죠. 태양입니다. 태양. 근데 태양은 실제로 우리 눈에 밝아 보이지 실제로 다른 별들보다 밝은 건 아니죠. 근데 왜 밝아 보여요? 자, 갑니다. 선생님 얼굴이 크죠? 근데 가까이 갑니다. 더 크죠? 더 갑니다. 안 갈 거예요. 더 커질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멀어지면 크기가 작게 보이는 거죠. 맞나요? 결국 태양은 실제로는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니지만 나한테 가까이 있으니 밝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과 다른 별을 실제 밝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똑같은 거리에 두고 나서 봐야겠죠. 그래야 실제 밝기, 객관적인 밝기가 나와요. 그런 밝기를 우리는 광도라고 하고 실제 밝기를 기준으로 등급 정하면 절대 등급. 실제 밝기 기준으로 등급 정한 거. 그럼 겉보기 등급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밝기. 됐죠? 그런데 이 겉보기 등급의 종류가 또 두 가지래요. 이러한. 첫 번째, 사진 등급. 두 번째, 안시 등급.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야 되나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얘기가요. 지금 우리가 표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수능 특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면 조금만 넘어가면 돼요. 이해하면 문제는 엄청나게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 믿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사진 등급, 안시 등급. 됐죠? 이때 사진 등급은 사진으로 봤을 때 내 눈에 사진으로 봤을 때 그때 밝기. 요거는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때 밝기. 여러분들 뭐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죠. 그죠? 아무튼 우리 예전에 소풍 갔을 때요. 내가 다른 아이들 눈에 잘 띄려면 어떤 색깔 옷을 입어요? 핑크색? 아, 그런 거 말고. 형광색? 이런 거 말고. 무슨 색? 그쵸? 노란색. 맞아요? 그렇네요. 그쵸? 노란색.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우리 눈에 잘 띄어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우리 눈은요. 어떤 색에? 노란색에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노란색에. 그런데 사진 찍을 때 그 사진에서 빨간색 아니에요? 노란색? 무지개색? 아닙니다. 노란색. 자, 그런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그 사진상에서 잘 보이려면 어떤 색? 이때는 파란색. 신기하죠? 자, 파란색이 밝게 보입니다. 똑같은 밝기여도 사진으로 찍히면 얘가 더 밝아 보여요. 눈으로 봤을 때는 얘고. 왜냐하면 사진 필름은, 건판은 얘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여기. 자, 이제 그러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별 있습니다. 파란색 별. 표면 온도는 높죠. 고온. 맞나요? 만약에 빨간색 말고 얘보다는 온도가 낮은 노란색 별 있대요. 이때 내가 만약에 사진으로 찍었을 때 또는 눈으로 봤을 때 받들어 간다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밝게 보일까요?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밝게 보여. 누구보다? 얘보다. 얘는 어둡게 보이고. 근데 사진으로 찍으면 어떤 애가 밝게 찍혀요? 얘가 밝게 찍혀요. 얘가 밝게 찍힙니다. 얘가 어둡게 찍혀요. 신기하죠? 이때 사진으로 봤을 때 등급, 사진 등급, 눈으로 봤을 때 등급, 안시 등급 중에 고온의 별은 밝으니까 등급값이 여기에 수 있죠. 그쵸? 그래요. 그쵸? 얘가 더 등급이 작습니다. 밝은 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 등급이 작아요. 안시 등급은 큽니다. 이 아이는 반면 사진 등급에서 어둡게 보이는 저온의 별은 등급값이 커요. 밝은 애는 작습니다. 등급 작아요. 그러니 볼게요. 고온의 별은 사진 등급은 작고 안시 등급은 크니까 만약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나오죠. 저온의 별은 사진 등급은 크고 안시 등급은 작으니까 빼버리면 플러스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색지수라고 해요. 중요한 거. 색지수라고 하는 거는 별의 표면 온도를 알려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때 고온의 별일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색지수는 작아요. 저온의 표면 온도를 갖고 있는 별일수록 색지수가 커요. 선생님, 그럼 기준은요? 색지수가 0 이내 있습니다. 0. 0은 표면 온도가 외우기도 쉬워요. 10,000K.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마다 이거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은 조금 애매하겠죠. 사진 가지고 하기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을. 그래서 우리는 뭘 쓰나요? 필터 씁니다. 필터. 그 필터와 관련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필터 3개. 자, 여기 나와 있는 U는 뭘 것 같아요? U. 만보 아니고 만K입니다. 그렇죠? 바로 수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좋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뭔가를 잘못할 때 도와주는 이별년 친구. 오랜만입니다. 아니죠, 오랜만이 아니죠. 수강에서 많이 봤으니까. 뭐죠? 네, 좋은 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 자, 이어가. 궁금하면요, 여러분 여기다가 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선생님이 확인하면 바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아무튼 여기 U, 울트라 바이올렛.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자외선 영역에 해당합니다. 요건 뭘까요? B, 블루, 파란색에 해당합니다. 요거 V 뭘까요? V, 비주얼. 그러니까 약간 노란색 느낌 나는 그런 영역의 파장대예요. 파장대. 보셨죠? 이쪽이 파장이 짧은 애, 이쪽이 파장이 긴 쪽. 이때 여기 필터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그 해당하는 색깔의 빛이 얼마나 오는지 측정할 수가 있어요. 필터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에서 빨주노초 하나 빛이 막 오고 있어요. 나는 그 중에 파란색 빛이 얼마 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다 뭘 두면 되죠? 파란색 셀로판지. 그러면 파란색 셀로판지 통해서 파란색 빛만 넘어와요. 그 양을 재면 파란색 빛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이때 고온의 표면 온도를 갖고 있는 그런 별은요, 내보내는 빛
입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쪽에 지금?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만약에 저온의 표면 온도를 가진 별이면 어느 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 왼쪽, 오른쪽? 아시겠죠? 람다 맥스 값 가지고 비교도 돼요. 이때 그쵸, 파란색 셀로판지, 선글라스. 선생님 예전에 선글라스, 요즘은 그 3D 있죠. 3D 안경. 편광판을 쓰는데 선생님 당시에 그 3D를 보려면 셀로판지를 썼어요. 그럼 이렇게 셀로판지 안경인데요. 안경인데 이쪽은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쪽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리고 딱 보면은 입체를 봅니다. 엄청 신기했던. 이거 어디에 그림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이모티콘에도 막 나오고 이런 거. 자, 아무튼 이제 파란색 별, 그냥 고온의 별 한번 볼게요. 자, 고온의 별은 이렇게 빛을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약에 빛 필터를 통과한, 그러니까 푸른색 계열, 파란색 계열의 빛의 양을 보면 얼마만큼?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의 빛으로 그 별을 보게 되는 거고, 만약에 V 필터를 통과한 빛을 보면은 이 정도 양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걸로 봤을 때가 더 밝아 보이겠죠, 그러면. 그죠? 이 필터로 본 빛보다 이 필터를 지나온 빛양이 더 많으니까 이게 더 밝아 보이죠. 이때 얘를 통과한 빛의 양을 가지고 등급을 매긴 게 B등급, 이 필터를 통과해 온 빛의 양을 가지고 등급 매긴 게 V등급. 이랬을 때 어떤 등급이 더 클까요? 둘 중에. 얘로 봤을 때가 더 밝아 보이죠? 그럼 등급은 요 V등급이 더 커요. 누가? 고온의 별이. 그러니 둘을 빼면은 마찬가지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저온의 별이면 적분 같아요? 적분 아닙니다. 지구과학에서는 계산 안 해요. 그렇죠? 좀 이따 계산식 나오는데 사실은 뭐 산수 정도의 느낌 나는 거, 뭐 제곱하고 나누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구과학을 좋아들 하시죠? 되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저온의 별입니다. 이때 빛 필터를 통과한 그 빛의 양은 요만큼, 그 다음에 V 필터 통과한 빛의 양은 요만큼. 그러면 어떤 필터를 가지고 봤을 때 더 밝게 보여요? 얘죠. 그러면 B등급과 V등급 중에 어떤 애가 클까요? 얘가 커요.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거. 그래서 뺍니다. 뺐더니 요거는 플러스 나오겠죠. 요거예요. 보셨나요? 자, 요게 색깔과 관련되는 거. 자, 그런 내용들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스펙트럼입니다. 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죠?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백열전구 있죠?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면, 요렇게 색깔의 띠가 나옵니다. 무지갯빛 색깔의 띠. 이게 바로 스펙트럼이고, 이때 이렇게 고온의 고체라든가 고온, 고밀도의 기체, 여기에서 나오는 그 띠는 빨주노초파 넘버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 연속되어서 쫙쫙쫙쫙 나옵니다. 연속 스펙트럼.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왜 이렇게 좋은 얘기인데 부끄럽죠? 아무튼 그렇고, 반면 이런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을 보낼 수 있는 애 앞에다가 저온의 기체를 놓아두면 얘가 연속 스펙트럼을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 저온의 기체들이 얘가 보낸 빛의 일부를 먹어버려요. 저온의 기체가 좋아하는 빛을 먹어버립니다. 얘네가 좋아하는 빛 먹어버리니 빨주노초파남보로 나와야 되는데 중간중간 먹힌 이 부분이 새까맣게 나오죠. 얘네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흡수 스펙트럼. 그럼 나중에 이 아이는 나중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아까 흡수했던 걸 뱉어내야 됩니다. 그러니 아까 뱉었던 그 빛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죠. 이런 건 방출 스펙트럼.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 연속 스펙트럼을 내보낼 수 있는 애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 저온의 기체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연속 스펙트럼.
근데 저온의 기체가 버티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봅니다. 사람 눈이에요. 여기서 봅니다. 이때 이 빛은요, 저온의 기체가 좋아하는 빛의 영역이 흡수당해서 원래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쭉 나와야 되는데 중간중간 없다고요. 이렇게 없습니다. 먹혀버린. 이렇게 새카맣게 나오는. 요게 흡수 스펙트럼. 반면 내가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나름 흡수한 걸 방출하겠죠. 그러면 새카만 걸 기준으로 아까 먹었던 부분, 요거 이렇게 밝게 나옵니다. 요게 방출 스펙트럼. 되셨죠? 그런데 별빛은요, 흡수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 준위. 그쵸, 뭔가 통합과학. 그런가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공부 많이 한 친구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선생님,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어떡하죠? 라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돼요. 지구과학은 여러분이 과학을 예전에 덜 했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 수준이 혹시나 어려우면 다시 한번 들으면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이 본 강의들에서는 정말 세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초점 뭐라고요? 여러분 실전에서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이거 위주로 가는 거예요. 아무튼 별은 이런 거. 근데 왜 별은 이해 잘 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요거 왜 그럴까요? 자, 별이 있습니다. 별의 안쪽에서 에너지가 막 나올 거예요. 근데 별도 나름의 대기층이죠. 대기층. 그렇죠? 이 대기층이 있으면 이 대기층이 아까 봤던 저온의 기체 역할을 해요. 연속 스펙트럼을 출발하시나 얘가 일부를 먹어버려요. 그러니 내가 봤을 때 흡수 스펙트럼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 이 대기가 갖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그 모양이 제각각이겠죠. 그리고 이 대기가 갖고 있는 대기 조성에 의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와요. 만약에 수소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트럼을 딱 보면은 저 별에는 대기 중에 어떤 기체가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원소가 있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럼형은 매우 다양해요. 별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 붙입니다. 어떻게? 수소 흡수선의 색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수소 흡수선의 색을 가지고 순서 매겨요. 너는 A형별, 조금 다른 애 B형별, 그 다음은 O형별 아니고 C형별, 그래서 P형까지 이렇게 붙여요. 뭘 가지고? 수소 흡수선의 색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보니까요, 스펙트럼의 형태가 다양한 이유가 물론 얘가 갖고 있는 대기의 조성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건 이 별의 표면 온도 때문이래요. 표면 온도. 사실은 똑같은 수를 가지고 있어도요, 표면 온도가 더 높냐 낮냐에 따라서 선의 위치가 막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를 재배를 봤더니 순서가 여러분들이 들어본 직한 그 순서 높은 애 O형. 선생님이 O형이라서 맨 위에 있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제일 높은 애 O형. 그 다음에 O, B, 그 다음에 A, F, G, K, M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외우죠. O, B, 파인걸, 키스미. 선생님, 저는 여잔데요. O, B, 파인, 가이, 키스미. 이렇게. 요 순서입니다. 온도가 높은 애, 낮은 애. 그리고 이제 A형 중에서도 또 쪼개죠. A0부터 A9까지 이렇게. 그러면 거의 끝났습니다. 집중 잘 하셨고요. 거의 끝났습니다. 나왔죠? 볼게요. 별의 표면온도 관련된 개념입니다. 고온의 표면온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색깔. 청색, 청백색, 백색, 황백색, 황색, 주황색, 적색.
분광형 나왔습니다. 스펙트럼형. O, 온도 높으네. B, 그 다음 파인, 걸, 가이, 키스미 되셨고, 그리고 기준되는 거 여기 속하는 A0형 별의 표현 온도가 10,000K, 흰색 별 10,000K. 쌤, 태양은요? 태양은 노란색 별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G2, 온도는 대략 5,800K. 끝났습니다. 어때요? 지구과학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오, 배 아파, 잠깐만. 깜짝 놀랐어요. 오, 비 아파인 걸 키스미.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요거 일단 외우셔야 되는 거고, 외울 때 청색, 적색 사이에 백색, 황색 집어넣고 중간 연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 비, 바인 걸 키스미. 그리고 A0형 별, 태양. 요건 아까 봤던 거.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긴장하지 말고요. 그런데 이게 나와요. 이게 마지막 요것만 넣으면 되거든요. 요것만 보겠습니다. 별의 분광형 나와 있고요. 그 흡수선의 세기를 그래프로 준 겁니다. 그쵸. 여기 이쪽이 온도가 높은 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온도가 낮은 별 표현 온도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흡수선의 세기. 참고로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강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A형별 요건데, 여기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붙어 있죠? 선생님, 여기 보니까 하이가 왜 있죠? 하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뭐 이상한, 뭐지 요거는 뭐 열차인가? 막 이런 느낌. 칼슘 변은 칼슘 원호몬가요? 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것만 넘으면 오늘은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하면요, 그렇죠? 날뛰는 건 아니고, 이것만 잘 기억하고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을 괴롭힐 게 거의 없어요. 그쵸? 이미 알고 있네요. 별님이 친구 이오나, 그쵸? 뭘 하지 말죠? 하이? 썰렁했나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소는 H라고 적죠? H. 수소 H. 이때 수소는 H일 때도 있고요. 전자를 날려버리면 H 플러스가 돼요. 얘를 일반 수소 또는 중성 수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칼티오. 칼티오. 선생님만큼 썰렁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칼티오. 아무튼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이온화된 수소. 헬륨 이렇게 써요. 중성 헬륨. 근데 헬륨이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H 플러스 됩니다. 근데 헬륨은 전자를 2개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칼슘 Ca. 전자 하나 잃어버리고 전자 2개 잃어버리고. 이때 천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얘를 그냥 H, 너 1번에 H1 하이, 너 첫 번째는 아니구나, 두 번째 H2 이렇게 적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헬륨 1, 얘는 헬륨 2, 얘는 헬륨 1, 2, 3. 칼슘 1, 칼슘 2, 칼슘 이렇게 적습니다. 얘네들 이온화된 애들. 그리고 이제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A형 별에서 수소와 관련된 흡수선이 3개 나왔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헬륨과 관련된 건 어느 쪽에 있나요? 고온 쪽에 있습니다. 헬륨은 안정한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다라는 거 쉽게 잘 안 변해요. 요거 특히나 얘는 이온화된 헬륨. 자, 태양은 어디에서 가장 많은 흡수선이 보이나요? 태양 G2형 별 이쯤에 있습니다. 봤더니 요거 이온화된 칼슘에서 두셨죠. 사실 요게 다요. 그리고 저온일수록 금속이라든가 분자 등에 의한 흡수선이 많이 나타납니다. 온도 높으면 분자가 제대로 있지 못하겠죠.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O, B여파인 걸 키스미 파란색, 청색으로 바꿔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와 관련된 건 저온 쪽에 있다라는 거.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칼슘 이군. 그죠? 칼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볼게요. 요거 광도인데요. 뭔가 많아 보이죠? 요거 2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곧 희열을 느끼러 갑니다. 희열이 있는 문제풀이. 자, 광도라고 하는 거 별의 실제 밝기가 광도. 실제 밝기가 광도. 그렇죠? 이 광도를 절대 등급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절대 등급이 작은 애가 밝은 애. 5등급 작으면 100배 밝은 거예요. 됐죠? 이때 자, 보겠습니다. 어떤 별이 있고 별의 반지 이름을 R이라고 둡니다. 별은 입체적인 모습. 자, 별의 표면 온도를 T라고 주면 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나오는 양, 이걸 구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에너지를 많이 내보내겠죠. 그 에너지 값을 또 이렇게 적어요. 시그마 표면 온도의 4제곱. 그냥 표면 온도의 4제곱에 해당하는 양이 단위 면적에서 나오네. 요게 핵심. 그러면 이 별 전체에서 나오는 빛은 그게 광도입니다. 밝기. 어떻게 하면 되죠? 시그마 T의 4승은 단위 면적이니까 곱하면 되죠. 뭘? 그죠? 이 별의 표면 온도. 됐죠? 이 별의 표면 온도. 그래서 4파이 R의 제곱. 요거 외우기 별의 광도 L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 외우기 외워요.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 외우기. 그리고 이 광도와 관련된 개념이 절대 등급. 5등급 차는 밝기 100배 차. 되셨죠?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했던 퀴즈 나갈 텐데요. 일단은 선생님 이렇게 설정할게요. 선생님이 자막으로 퀴즈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보이는 그 이름. 됐죠? 보이는 그 이름. 그 이름 그대로 할 거고. 그렇다고 막 계속 넣지 마세요. 알겠죠? 계속 넣으면 뺄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나요? 준비된 사람 1. 자, 갑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오늘 수업만 잘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퀴즈 타임. 생각하셨죠? 선생님 몇 센다고요? 세 세입니다. 그려볼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봅니다. 올라옵니까? 네, 봤습니다. 서별의 학생. 서별의. 적어주세요. 서별의 학생. 축하합니다. 서별 학생. 별의 친구는요, 여기 자막 나가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정보 보내주세요. 개인정보 동요 함께 보내드릴게요. 미처 1 빼기는 뭔가요? 아무튼 미처 답을 못 맞힌 분들 괜찮습니다. 우리 다음 2번 더 있어요. 아시죠? 그런 내용 할 거고. 자,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요, 재밌을걸요? 정말 재밌어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 A, B, C의 절대 등급을 주고 있고요. 기억이 요거예요. A는 흰색인가요? 네, 흰색입니다. 왜일까요? A형이니까. 이제 보이시나요? 그쵸? A형. 자, 예, 정답은 마이너스 1등급이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반지 이름은 B가 C보다 클까요? 두 개 반지 이름 비교하기. 근데 얘네들은요, 실제 밝기가 똑같아요. 어떻게 알죠? 절대 등급이 같아요. 실제 밝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얘는 온도가 낮은 애인데요. 온도가 낮은 애인데 온도가 높은 애만큼 밝으려면 크기가 커야죠. 그죠? 우리 L은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인데 얘가 같은데 요게 작으면 R은 커야죠. B가 큽니다. 그죠? 기억니은 맞았고,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요거 뭐예요? 람다 맥스. 요거는 표면 온도의 반비례합니다.
C가 가장 길까요? C는 온도 높은 애인데 짧아야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음 또 봐볼까요? 다음.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조건이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별. 크기가 같은 별인데, 자, 먼저 A, B 나왔습니다. 어떤 애가 람다 맥스 값이 짧은가요? 람다 맥스 값 누가 짧은가요? A가 짧아요. 그쵸?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누가 높은가요? A가 높아요. 짧으니까 높은 거예요. 절대 등급은 갑니다. 광도는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인데 A는 지금 표면도 높죠. 그쵸? A는 크기는 뭐라 그랬죠? 똑같아요. 그럼 광도가 크겠죠. A는 광도가 커요. A는 절대 등급은 작아야죠.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3번 기억니은. 자, 이제 그 다음 또 볼게요. 왠지 느껴지시나요? 보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선생님, 왜 마이너스 1등급인가요? 4등급보다 100배가 밝으려면 5등급이 작으면 되죠. 4에서 5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됐고요. 자, 이거 볼게요. 두별 가와 나가 있고요. 필터 좋습니다. 통과한 빛의 양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아요. 가 람다 맥스 값, 나 람다 맥스 값, 가가 짧네, 가가 온도 높네. 그렇죠? 자, 가는 B 필터보다 U 필터. B 필터 통과한 빛은 이만큼, U 필터는 더 많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요거 맞았죠. 니은 맞았죠. 티귿. 나는 B등급, V등급. 나는 B. 요게 통과한 요만큼의 양 가지고 구한 게 B등급, 요거 가지고 구한 게 V등급인데 V등급이 등급이니까 많으면 작겠죠. 그죠? 그러니 요것도 말했습니다. 어때요? 충분히 할만하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요거. 그림은 별 A, B가 있고 파장에 따른 지구과학은 그렇게 복잡한 소식은 안 나옵니다. 그쵸? 해보면 볼게요. 자, 여기에서 A는 B보다 파장이 짧은 빛을 더 많이 방출. 보다시피 람다 맥스 값도 여기 있고요. A 그래프가 파장이 짧은 쪽에 치우쳐 있죠. 그건 이제 맞은 거예요. 기억 맞았고요. 니은 같은 경우 요 기호값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얘 람다 맥스가 0.5입니다. 얘는 람다 맥스가 1.0이네요. 얘가 지금 람다 맥스가 2배죠. 그럼 표면 온도는 절반이겠죠? 요거 3000. 맞았고요. 이제 광도 갑니다. 광도. 누가 클까요? 광도는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 광도. 그냥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광도는 비례합니다. R의 제곱 곱하기 T의 4승. 여기 숫자 애매하죠. 그러니까 T를 2대 1로 바꿉니다. 그러면 광도값 B로 나오는 게 4파이 R의 제곱 의 4승 제곱 4승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4 4 곱하기 4 16 5 5 25 그러면 요거 광도는 땡 정답 3번의 경우. 어때요?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별의 진화, 별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개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한테는 즐거운 시간, 쉬는 시간 있습니다. 그쵸? 10분 쉬었다가 우리 다시 만나야죠. 자, 쉬는 시간 10분 후.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몇 시? 5시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같이 한번 또 만나서 공부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우리 이어지는 다음 강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다음 강에서.
안녕하세요. 서울 인천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EBS에서는 과탐 영역 지구과학 강사로 10년째 강의하고 있는 강사 정영일입니다. 사실은 매 순간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그다음 실제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의 강의의 강점에 대해서 인정해준 친구들이 많지 않았나. 일단은 쉽다는 거.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여러분이 집중만 한다면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수업 자체가 어찌 보면 스토리처럼 이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느낌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거? 그게 강점이죠. 한강 강의만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맞게끔 출간된 교과서들, 6종 교과서, 그리고 6종 지도서에 대해서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빠뜨리면 안 되는 내용들을 선별한 다음 그걸 토대로 이제 원고를 작성합니다. 내용 분석, 원고 작성, 리허설 하다 보면은 50분 강의 제작하는데 한 10배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신 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개념의 적용, 그리고 심화 문제 풀이까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각오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강의를 준비하고 지금 실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믿고 오시면 돼요. 선생님을 믿고 여러분을 믿고. 태양은 약 50억 년 전 성운의 수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태양의 수명은 약 100억 년. 태양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50억 년 전 성운의 수축으로 원시별이 된 태양은 약 1000만 년 만에 주기혈성의 별인 현재의 태양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기혈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태양은 앞으로 남은 50억 년 동안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억 년 후 수소 핵융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헬륨이 비활성 상태로 중심부를 차지하면서 수소 핵융합은 바깥으로 밀려나 수소 연소층을 만들게 됩니다. 중심부에서 수소가 고갈되면서 주기열 단계는 끝이 납니다. 중심부의 비활성 헬륨은 별의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하고 주변의 수소 연소층을 가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태양이 서서히 팽창하면서 중거성 단계를 거쳐 적색거성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후 비활성 헬륨이 계속 수축하여 온도가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헬륨이 핵융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태양의 외부가 날아가면서 태양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써 태양은 헬륨 핵융합과 수소 핵융합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되어 헬륨이 수축하였듯이 이제는 중심부 헬륨이 고갈되어 비활성 상태의 탄소가 남고
이것이 수축하여 태양은 다시 팽창하게 됩니다. 이후 에너지원이 없는 태양은 불안정해지며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물질 일부가 우주로 유입되어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여 밀도가 아주 큰 백색 외성이 되고 이런 모든 진화 과정을 거쳐 태양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